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중년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과 별다를 것 없이 가족들 챙기며 전업주부로 살았던 제가 지금은 먼 타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요. 50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건너오게 된 이유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타국살이가 두렵기만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제서야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고 비로소 자유를 느낍니다. 어찌 보면 반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아왔던 제가 이제야 다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젊은 시절 저는 무용을 배우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며 무용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만큼 열심히 한 덕분인지 나가서 상도 여러 번 타고 그쪽으로 꽤 두각도 드러내곤 했었어요. 교수님들은 제가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 좋은 무용가가 될 수 있을 거라며 칭찬해 주셨고 주변 친구들도 저를 인정해 주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용수의 길을 걷다가 은퇴할 쯤이 되면 대학원 공부를 더해서 계속 무용 관련된 일을 하며 평생 무용에 제 인생을 바칠 거라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런 제 꿈은 제가 결혼을 선택하며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 출신으로 저보다 2살 많은 학교 선배였어요. 저희는 전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아무런 접점도 없었는데 남편이 축제날 제가 공연하는 것을 보았다며 어느 날부터 저를 쫓아다니며 구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남편만 있던 것은 아닌지라 금방 지나갈 마음이라 생각했고 그때만 해도 저는 연애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사랑보다는 제 꿈이 더 중요했고 결혼도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게 모든 걸 쏘아붙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잘해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서투른 연애를 시작했고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은지 졸업하자마자 제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그 일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시집 잘 가면 인생 성공한 거라고 하던 시절이었기에 원래도 제가 무용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으시던 부모님은 제가 일찍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주었으니 그만하면 한풀이는 다 했을 거라 하시면서 저를 서둘러 시집 보내려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과 함께 무용수의 꿈과 조금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희망이 있었어요. 결혼해서도 커리어를 쌓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저는 계속 무용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문제시더라고요. 아가, 네가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상 너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다. 얼른 아이도 가지고 남편 내조도 해야지. 네가 언제까지 춤추면서 속 편히 지낼 수 있겠니? 그거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몸 상하면 관둬야 할 일이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행복을 찾는 것도 좋지 않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지거라. 시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빨리 갖기를 바라셨고 그 말에 동조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결혼 1년 차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임신이란 큰 축복이었지만 몸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길 수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몸이 아니었고 무용수로서의 기력이 떨어졌다는 걸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둘째는 아들이기를 바라시는 시부모님의 성화에 저는 2년 터울에 둘째를 낳게 되었고 그렇게 낳은 둘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 딸을 낳자마자 시부모님은 아들을 보시려고 하나만 더 낳자며 제게 또다시 임신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둘째를 낳다 죽을 뻔했던 저는 몸이 축나는 것을 느끼며 더 이상 임신을 하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제가 아이를 낳다가 죽다 살아나는 것을 보신 친정 부모님이 계속 손자를 바라시는 시부모님을 설득해 주셨고, 그 덕분에 겨우 시부모님의 성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셔서 아들을 바라셨지만 저는 제 배로 낳은 자식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라 저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기만 했었죠. 둘 다 저를 닮았는지 예술에 관심도 많고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주는 아이들 덕에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무용수의 꿈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꿈도 포기한 채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잘 해왔지만 시부모님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손자 욕심을 아주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손녀들 재롱에 웃으시다가도 아들 하나만 더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하시며 자꾸 아쉬운 소리를 하시니 듣고 있는 저로서는 은근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친딸인 시누이에게도 딸이라는 이유로 섭섭하게 하셨던 시부모님이셨던지라 저는 며느리에게 그 정도 하시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 귀로 흘리고 살았지만 내심 속은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십수년을 섭섭한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저는 그래도 제 할 일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남편 승진을 위해 노력하며 하루 종일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식사 차려 식구들 먹이고 집을 쓸고 닦고 바쁜 남편 대신 시부모님 챙겨드리고 직업은 없는데도 식구들 중 제가 가장 바쁘게 사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는 취미로 춤 한번 춰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제 꿈은 지워져 갔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재주도 많던 큰아이는 일찍부터 유학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 학업에는 돈을 아끼지 않던 남편은 유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때는 제가 차마 아이를 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혼자 유학을 보내려니 걱정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큰애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번에는 중학생이 된 둘째까지 유학 얘기를 꺼내면서 결국 제가 아이들에게 백기를 들게 되었네요. 애들이 걱정되어서 아이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혼자 회사 생활하는 남편이 걱정되었던 저는 남편 곁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혼자 남겨져서 기러기 아빠로 지내게 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미국에서 지내고 있던 시누이가 저 대신 아이들을 맡아주겠다고 하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과 차별하는 친정 식구들이 지긋지긋하다며 미국으로 떠나버린 시누이와는 그동안 왕래를 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 선뜻 조카들을 받아주겠다니 너무 고맙기만 했죠. 그렇게 아이들이 고모댁에서 지내며 유학살이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후배들에게 쫓겨 자리 잡지 못하는 남편의 내조를 위해 별일을 다 했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 모임까지 쫓아다니면서 남편을 도왔고 남편과 함께 영어 공부까지 했습니다. 다른 후배들은 다 영어를 잘하는데 자기 혼자 뒤떨어져서 쪽팔린다 하면서도 혼자서는 배울 생각을 못하는 남편을 붙잡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남편을 가르치다시피 하면서 영어 공부를 배웠어요. 저도 아이들 유학 보내놓고 의사소통 정도는 해야 했기에 서로 이득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한 걸 보면 저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못하지는 않았다 싶네요.
그렇게 남편을 큰아들 키우듯이 챙겨서 겨우 부장까지 달아놓고 그 사이 미국 고모 집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어느새 유럽 쪽으로 대학 입학을 마쳤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저처럼 예술 쪽으로 관심이 많은지 예술 쪽으로 전공을 잡은 아이들이 유럽으로 학교를 결정했어요. 아이들이야 워낙 잘해왔으니 유학 생활에 큰 걱정은 없었고 회사에서 의자 뺏기지 않으려 늘 위태위태했던 남편도 이제는 부장까지 달았으니 앞으로 퇴사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저도 남편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듯 했죠. 하지만 남편이 부장이 되었다고 해서 별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장 정도 되었으면 회사 생활도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이 그 연차에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여보, 나 필리핀으로 한 달 정도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이라니? 부장이 무슨 출장을 가? 회사에서 가라면 가는 거지 뭘 나한테 물어. 회사 입장에서도 큰일이고 우리 팀에서도 중요한 일이라 내가 직접 가게 됐어. 진급하기 전에도 그런 장기 출장은 잘 없었던지라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이 의아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그렇다니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오랜만에 출장을 떠나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끼니 챙기느라 아이들 보러 자주 가지도 못했는데 이참에 저도 남편 없이 아이들이라도 보고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저는 남편이 출장하고 돌아오기 전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기다리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여기 일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겠어. 뭐? 한두 달이나? 한 달도 길었는데 더 떨어져 있자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 회사에서 여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럴 때 내가 잘해야지. 부장 달았다고 회의하지 않고 나도 잘 해보려고. 아무튼 일 때문에 자주 연락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도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일정이 길어진다고 하니 제가 달리 뭐라 할 수 있었겠나요. 그때만 해도 저는 더위도 잘 타고 까탈스러운 남편이 길어지는 해외 생활에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뿐이었습니다. 저야 혼자 있다고 못 살 사람이 아니지만 남편은 매일 한식 챙겨 먹고 지내지 않으면 못 사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자기도 이래저래 힘들 텐데 저한테 내색도 못하고 일에 집중하려는 남편을 생각하니 괜히 짠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부장까지 달고서도 안심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니 그 사람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 열심히 살아주었구나 싶어서 문득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두세 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며 저는 곧 돌아올 남편을 위해 내조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자 남편은 또다시 귀국 일정이 미뤄졌다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몇 달 더 있어야겠어. 나도 두어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 좀 부족해 보이네. 내가 이왕 손댔으니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괜히 부하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상사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더 있을 거 생각하고 당신도 나 기다리지 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반년을 더 있으려고. 당신 짐도 별로 안 챙겨가지 않았어? 거기 입을 옷은 입고? 옷은 여기도 다 파는데 뭐가 중요해. 밥은? 당신 한식 아니면 못 먹잖아. 여기 음식 맛있어. 교민들 많아서 한식당도 많고. 당신은 뭐 그렇게 쓸데없는 게 걱정이야. 내가 겨우 그런 하찮은 일들로 툴툴거리겠어? 나는 당신이 걱정스러워서 그렇지. 그렇게 오래 지낼 것 같으면 내가 한번 갈까? 필리핀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어차피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스케줄 맞춰보지 뭐. 오기는 뭘 와. 여기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랑 현지 직원들까지 다 있는데 부장 마누라가 출장지까지 쫓아온다 그러면 애들이 좋게 보겠어? 됐으니까 당신도 그냥 이참에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푹 쉬어. 아니면 애들한테 한 번 더 다녀오던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 말대로 정말 애들 곁에 더 오래 있을 걸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맞췄더니 정작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유럽 가는 비행기 표가 한두 푼도 아닌데 또다시 유럽으로 떠날 자신은 없었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어떻게 시부모님도 미국 친척분 집에 가신다면서 당시 한국에 안 계셨던지라 이래저래 저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결혼하고서 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챙기느라 바빠서 이렇게 긴 시간 혼자였던 적이 없었던 탓에 저는 그런 자유가 너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필리핀으로 떠난 지 반년이 되고 그 사이 저도 혼자 지내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걱정에 혼자 편히 있지도 못했는데 수발될 사람이 없으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한 혼자살이에 적응될 쯤 반년을 있고도 출장이 더 길어질지 모른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갑자기 정신이 확 차려졌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들어오는 거 맞지? 귀국 일정이 어떻게 돼?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나 당신 너무 그립더라. 당신 들어오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 해둘게. 기대하고 있어? 저 여보, 내가 언제 들어가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른다니. 며칠 전에 그 회사랑 얘기해봤는데 그 회사 쪽에서는 내가 좀 더 있어줬으면 하나 봐. 아무래도 여기 지금 관리자가 없어서 나 말고 지시할 사람이 없거든. 원래 여기 지점장을 뽑기로 했는데 그쪽에 일이 생기면서 자리가 공석이 됐어. 그래서 회사에서는 차라리 내가 현지에서 지내면서 지점장 자리를 맡으면 어떤가 싶은가 봐. 물론 나도 당신이랑 상의해 봤어야 하는 건데 나 스스로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말을 못했어. 뭐? 지점장? 아니 그래봤자 본사도 아니고 필리핀 현지 지점장 아니야. 자리 밀려서 떠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좋은 제안 맞아? 그래도 부장보다야 지점장이 좋지. 할 일도 많고. 나는 당신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제서야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여 년을 붙어 산 남편의 말을 그저 믿고 기다리려 했지만 남편의 변명과 자꾸 미뤄지는 귀국 일정을 듣다 보니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왠지 모를 수상함에 참다 못해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왜 자꾸 귀국 일정이 미뤄지는 건지, 정말 가족 있는 사람을 생이별시켜도 되는 건지 저라도 직접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기롭게 남편의 회사를 찾았던 저는 그곳에서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김동훈 부장님은 8개월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안면이 있던 직원에게서 전해 듣게 된 남편의 퇴사 소식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퇴사라뇨? 우리 남편이 퇴사를 했다고요? 아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필리핀으로 출장 간 지가 반년인데 그 전에 퇴사를 했다뇨? 저기 사모님,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자 남편의 부하 직원이었던 그 여직원이 제게 난감한 듯 말을 전했습니다. 당사자도 아닌 제가 이런 얘기를 대신 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답답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 사실 부장님 회사 측에서 퇴사 권고 당하신 거라 해고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직원에게 대신 전해 듣게 된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안에서 한참 어린 부하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일이 직원들 사이에서 발각되면서 회사가 뒤집어졌었답니다. 회사 내에서 그것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게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벌써 8개월 전이었고 남편은 그날부터 짐을 싸서 회사에서 자리를 비웠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장도 없는 일이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고 그 일로 회사에서 쫓겨날 동안 저는 남편이 출장으로 어렵게 타항살이를 하는 줄만 알았네요. 너무나 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정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제게 그 사실을 전해준 여직원은 남의 일이라 끼어들기 곤란하다 하면서도 제게 넌지시 말을 전해주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소문으로는 그 여직원이 산부인과에 다녀왔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회사 잘리기 직전에 그 여자가 회식 자리도 피하고 커피도 안 마신 거 보면 진짜 임신이라도 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거의 확실했었어요. 두 사람 퇴사 후에도 같이 있는 거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아무튼 그냥 가벼운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괜한 말 전하는 건 아닌가 싶지만 사모님은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외도와 해고만으로도 이미 정신이 혼미할 지경에 기어이 듣고 싶지 않았던 임신 소식까지 넌지시 듣게 되니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큰 충격에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놀랐는지 온몸에 피가 빠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남편이 시침이라도 떼기 전에 우선은 정신부터 제대로 차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여직원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차분히 떠올려 보니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해고를 당한 후에도 거짓 출장을 꾸미면서까지 제 곁을 떠나 있을 이유가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발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새 살림을 꾸린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과 비슷하게 소식이 없던 시댁까지 떠올랐죠. 시부모님 두 분이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이 나이에 해외여행이라니, 게다가 한식이 아니면 드시지 않을 시아버지가 반년 가까이 해외에서 잘 지내셨을지 저는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저 혹시 시부모님 만나셨어요? 부모님이요? 아니요. 왜요? 두 분이 미국 친척 어른 댁에 계신 지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서 혹시 가신 김에 만나셨을까 해서요. 예? 엄마 아빠가 미국이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분명 미국에 가신다는 시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시누이를 만나지 않으셨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시부모님이 남편과 동조해서 다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던 저는 생각을 정리하자마자 시댁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비자금이라도 만들어서 집을 얻고 새 살림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시댁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반년째 만나지 못했던 시부모님과 남편과의 재회를 기대하며 오랜만에 시댁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제발 시댁이 빈집이기를 바랬어요. 남편으로도 모자라서 시부모님까지 같이 저를 속였을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의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설마 제가 올 줄은 모르셨는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굳어버리셨어요. 당황스러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자 설마 했던 제 예상이 맞았음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애미야, 너 여기는 어쩐 일이냐? 제가 어디 못 올 때라도 왔나요? 아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 어머니야말로 미국 다녀오셨으면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 못 하셨던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저를 막아서려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사계배로 시댁 소파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죠. 애미야, 그 집에 손님이 있어서 그랬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내가 부르면 그때 오거라. 손님이요?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남편이 불륜으로 소문나서 회사 잘리고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것까지요. 어떻게 온 식구들이 저를 속이고 저 여자를 집에 들이셨어요? 예상을 하고서 제 눈으로 보기 위해 찾아간 거였지만 막상 만삭의 상간녀를 제 눈으로 보고 있으려니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만나면 머리끄댕이를 잡아 휘두르고 중내산에 난리라도 치고 싶었는데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정말 현실이라니 왠지 심장이 더욱 차게 식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를 향한 저의 고함 소리에 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까지 나오셨고 평소 저를 예뻐하시는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감히 제 앞에서 만삭의 상간녀를 자기 뒤로 숨기시더군요. 애미야. 그래도 소리는 지르지 말아라. 그러다가 애 놀라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냐?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제 앞에서 그 여자 보호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요? 정말 아버님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얘야,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니?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너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게 숨기고 있는데 왜 굳이 찾아와서는 이러냐? 제 앞에서 거짓말 하시는 시어머니에 이어서 시아버지까지 상간녀를 감싸고 도시는 걸 보니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두 분이 만삭의 상간녀를 챙기시는 게 그저 아들을 아껴서 그러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네가 뭐 어디까지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 좀 들어봐라. 우리라고 이 상황이 좋겠니? 며느리 속이고 우리끼리 잘 살던 집에 아들이랑 아들 애인 들이는 걸 바랬겠니? 우리도 저 애가 예뻐서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뱃속의 애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잖니. 어머니, 그래서 정말 그 애를 손주로 받아들이실 생각이세요?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미 손녀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손녀들이 받게 될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하니? 얘는 아들이라는데. 너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장손을 바랬는지 알잖니?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상간녀를 감싸고 다같이 저를 기만하셨던 것은 상간녀가 품은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게도 늘 아들을 못 낳아서 아쉽다고 귀딱지 않게 말씀하셨던 분들이셨으니 손자 욕심이 있으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의 배를 빌려서까지 그 욕심을 챙기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자식이 아주 없으면 몰라도 매번 할머니, 할아버지 챙기는 손녀가 둘이나 있으신 분들이 손녀들과 며느리 생각은 안중에도 없으시더라고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정말이었는지 알 만큼 아시고 이제는 욕심 없이 사셔야 마땅한 분들이 그런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기막혀 바라보고 있던 저는 얼마 뒤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보고 매우 놀라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는데? 당신 지금 필리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반년째 거기 있었잖아. 이번 달에도 못 돌아올 것 같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정이 달라졌나 봐. 아니면 애초부터 출장이 없었던 건가? 당신 나한테는 출장으로 거짓말하고서 시댁에서 다른 여자랑 새살림을 차렸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외도의 권고사직에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기만할 수 있어? 남편은 제가 다 알고 온 것을 눈치챘는지 변명을 하려는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가 내지르는 말을 듣고만 있었죠.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변명이라도 했겠다는 생각에 그런 성의도 없는 남편을 보며 저는 완전히 모든 게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 얘기 좀 해보겠다는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부 변명뿐인지라 계속 들어봤자 의미 없는 이야기뿐이었지만 남편의 태도와 생각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을 버리고 그 여자의 뱃속 아이를 선택하겠다는 말이었죠. 여보, 나 저 사람 못 버려. 저 사람 나 때문에 다 잃은 사람이야. 나 때문에 회사 잘리고 그 일로 집에서도 연 끊기고 이제는 뱃속에 아이밖에 없어. 나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건 알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 그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부모님도 손자를 바라시기도 하고 말이야. 나도 염치 없는 건 알아. 물론 당신이 그동안 가족 위해서 노력해준 거 알고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마지막으로 내 부탁 좀 들어줘라. 그래도 우리 애들은 다 컸잖아. 당신이랑 나도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서로 애정이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내 새 출발 인정해줘. 인정? 감히 이런 짓을 하고 나한테 인정까지 바랐니? 감히 제 앞에서 자신의 새 가정을 축복해달라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토록 뻔뻔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그동안 내가 그런 남편을 위해 희생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여태 두 딸을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온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말했습니다. 한때는 쫓아다닐 만큼 좋아한다던 제가 이제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이 되는지 자신을 놓아달라는 말을 너무 서스럼 없이 했네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따져묻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회사에 찾아갈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이혼 요구를 받고 돌아오고 그 모든 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지난 반년간, 그보다 더 오래전 남편을 만나고부터 혼자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살았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가족들을 위해 제가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남편의 지위와 아이들의 미래가 제 몫인 줄만 알았네요. 그런데 그런 끝을 보고 나니 결국 제 삶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향하는 사랑이야 기대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지만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했던 내 동반자에게는 그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됐습니다. 남편의 만행들을 지우고 저 혼자만 놓고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머리가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개운한 정신으로 타국에 있는 딸들에게 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꼴을 보이고 기대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몇십 번 고민해봤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믿을 구석이 딸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딸들을 향한 저의 믿음처럼 아이들은 역시나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빠이기 전에 엄마 남편이잖아. 우리가 이 나이에 아버지 빈자리를 크게 느낄 일도 없고 이혼하셨다고 엄마 원망할 일도 없으니까 엄마 뜻대로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지금은 아빠가 그랬다는 게 잘 믿기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지만 우리까지 그러면 엄마가 힘들까봐 말은 아낄게. 그러니까 더 고민할 것 없이 이혼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만 하고 살기에는 엄마 인생이 너무 아까워. 내가 아는 지인 통해서 이혼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당장 이혼 준비하자. 기대도 하지 않았던 딸들의 응원에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혼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깨끗이 이혼하고 새 삶을 찾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에 아이들 걱정이 먼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괜히 애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다시 고민해 볼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커녕 단번에 제게 이혼을 권하며 제가 제 삶을 다시 찾기를 바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없는 힘을 얻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큰딸이 소개해주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혼 준비 과정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혼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에 대한 외도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몇 번이나 시댁에 방문했어야 했고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는 남편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남편이 바람 폈다고 제 입으로 떠벌리는 게 창피해 속이 쓰렸지만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어떻게든 제 권리를 찾으며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사실 남편은 양심은 남았는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제 몫을 많이 챙겨주려 했지만 그 상간녀가 문제였어요. 우리 딸이랑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이는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벌써 안주인 행세라도 하려는 건지 저희 이혼 소송에 자꾸 입김을 넣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저를 사랑에 맞지 않던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면서 집을 제 명의로 해주었었는데 그걸 그 여자가 알고는 제 명의의 아파트와 주식들을 뺏어가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 여자를 가만히 둘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열심히 쫓아다니며 만들었던 외도 증거들을 모아 그 여자에게 상간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도 제가 법적으로 그 여자를 고통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게 왜 그리 억울하던지 말이에요. 그래도 덕분에 많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돈이 결국 남편 주머니에서 나올 것은 알았지만 그 덕에 그 여자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고 그 뒤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그깟 돈으로 치환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남편이 지난 세월의 제 노고들을 무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20여 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그런 식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자 아이들은 저를 응원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만큼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이니 저와는 별개로 연락하고 지내도 괜찮다 말했는데도 아이들은 가정을 파탄낸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자기들과 같이 살자며 제게 건너오라 했죠. 벌써 반평생 살아온 나이에 갑자기 해외살이를 하려니 겁도 나고 막막했지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더 무서울 게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덜컥 비행기표를 끊었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된 저는 처녀 시절부터 꿈꿔왔던 길이었지만 결혼으로 포기하게 되었던 젊은 시절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꿈꾸고 싶어졌어요. 이제 챙겨야 할 남편도 없고 한참 남은 제 인생을 오로지 저를 위해 살아봐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언어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원 진학 준비를 시작했죠. 저 혼자였으면 어려웠을 일을 옆에서 도와준 딸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남편은 배신해도 내 자식들은 여전히 내 편이었네요. 그렇게 제가 타국에서 새 삶을 찾아가던 중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 애들은 잘 있어? 애들이 내 연락을 통 받지를 않네. 애들이 당신 안 보겠다는데 왜 연락을 해? 처자식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애들 안부를 물어? 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서 여기까지 전화를 한 거야? 나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꼴배기 싫어서 한국당 뜬 거야. 당신이랑 그 여자 같은 인간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더러운 당신 목소리를 들어야겠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실수? 당신 미쳤어?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아들이랑 딸뻘 되는 그 여자랑 잘 살겠다며. 근데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여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잖아. 그냥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였지. 그게 아니라면 나 끝까지 당신 놓지 않았을 거야. 내가 젊은 시절부터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나 당신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 여보, 나 그 여자랑 정리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 주면 안 되겠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뒤늦은 사랑 타령을 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끝까지 호구 같은 건지 그딴 소리를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 인간이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는데 그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낳은 자식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답니다. 자기 아들이라며 손주가 생겼다며 20여 년 가족 위해 봉사한 저를 팽시키더니 이제 와서 다시 돌아와 달라 하는 남편은 감히 제 앞에서 후회한다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후회해.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그 여자는 잠깐 한눈 판 것뿐이었어. 우리 애들도 있잖아.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제발 돌아와 줘.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후회와 반성을 한다 한들 돌아갈 생각도 없었지만 나를 정말 끝까지 바보 취급하는 남편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소식에 아이들은 또 한 번 분노했고 아이들의 성화에 남편은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완전히 지워버리며 새 삶에 잘 적응해 나가게 되었네요. 덕분에 저는 지금 대학원 생활을 무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다시 무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도자로서 다른 길을 걷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씩 몸을 풀며 취미 삼아 춤을 추고 있어요. 따라주지 않는 몸을 보면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지만 절대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결말을 알았더라도 저는 제 딸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 아이들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